네, 3월 23일 목요일 저녁 8시 31분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이에요. 한 열흘 만이죠. 네. 제가 그동안 게을러서 전체 공개 영상을 좀 소홀히 했는데 영상을 오늘부터 해서 주말간 뭐 교육 영상까지 포함해서 많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영상 많이 올려야죠. 네,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겠다 이런 내용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고 구독자가 떨어져요. 네, 지금 그래서 98,700명도 지금 왔다 갔다 한 열흘 동안 안 올렸더니 영상을 올리지 않았더니 네, 구독자가 많이 빠져서 또 이번 주말에 바짝 영상을 올려서 지금 요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영상 오랜만에 올렸을 때의 첫 영상은 항상 지수 영상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보고 비트코인도 직전 영상도 지수 영상이었어요. 네, 그 영상에서 말했던 대로 뭐 지수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특별히 변한 게 없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의 첫 영상은 항상 지수 영상.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만 올리기보다는 비트코인도 보자시는 분들이 있어서 비트코인도 같이 한번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매수 타점은 뭐랑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잡아야 돼요. 매수 타점은 그래 코스모 신소재랑 같은 메커니즘으로 매수 타점은 잡을 수 있고 지금 모양은 그래 삼성전기랑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보고 오늘 영상은 총 3개예요. 전체 공개 영상. 이번 지수 영상 보고 에코프로 HN이 그 우리가 지지난주죠 벌써 예전 3주 전인가요? 뉴로메카랑 같은 모양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HN이랑 뉴로메카는 똑같은 차트다 뭐 하면서 4파 조정 모양을 한번 보고 2차전지 관련주를 한번 보고 오늘 전체 공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 대형주랑 해서 네, 영상을 좀 바짝 올려야 되겠어요. 네. 이 구독자라도 유지하려면 이게 솔직한 얘기죠, 뭐. 그죠?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오늘 서 있는 이 캔들의 위치가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큰지 하락할 여력이 더 큰지를 여러분들과 카운팅도 해가면서 같이 보는 채널인데 이번 영상에선 파동 이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고 오른쪽 위에다가 우리 채널에서 만든 엘리어트 파동 이론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채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 영상 말미에도 네, 그 파동 이론에 관한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네, 뭐 이번 영상이랑은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코스피나 코스닥을 뭐 코스피, 코스닥 이런 용어에 헷갈리지 말고 그냥 단순한 차트로 보면 가장 큰 대형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얘네들을 뭐 이렇게 지수란 개념 없이 그냥 차트만 놓고 본다면 얘네들이 가장 큰 대형주일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보다 훨씬 큰 대형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형주의 경우에 매수 타점을 잡을 때는 주봉상 이렇게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는 아이들의 매수 타점은 어디를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에요? 이 각각의 언덕을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네. 역시나 또, 뭐, 여기, 요 언덕을 넘을 때가 매수 타점이 되겠다. 일단 배경지식으로 알고 계세요. 네. 모르셨던 분들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될까요? 항상 모든 차트는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급한 차트가 좋은 차트예요. 네. 이거를 자꾸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기 뭐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물론 뭐 명제까지는 아니겠지.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명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예를 뭘로 들까요? 뭐 나는 윤석열을 좋아해. 뭐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윤석열을 엄청 좋아해. 나는 뭐 이재명을 좋아해. 뭐 그러더라도 윤석열을 좋아하나 이재명을 좋아하나 이건 뭐 취향의 문제지만 자기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지만 윤석열이랑 장동건이랑 누가 잘생겼어요? 이재명이랑 원빈이랑 누가 잘생겼어?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라고 그거를 장동건이랑 원빈보다 잘생겼다 그러면 그건 정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요. 이런 게. 예? 더블맨 그래도 뭐 이재명 같은 얼굴이 좀 더 난 내 기준으로는 잘생겼는데 나는 윤석열 같은 얼굴이 난 장동건 같은 얼굴이 싫어. 난 윤석열 같은 얼굴이 더 좋아. 그러면 뭔가
내일 병원을 한번 가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통하지 않는 말이지만, 네, 우리 채널에 기본적으로 구독을 하시고 회원분들은 일단 그 정도의 어떤 사리 분별력은 있다고 보는 가정하에서 볼 때 서로 대화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려오는 각도보다 올라가는 각도가 높은 게 무조건 좋은 차트예요. 이걸 자꾸 그 태클이 들어오면은 네. 네가 가라 하와이죠. 네. 예. 그리고 반대로 내려오는 각도는 급한데 올라가는 각도가 완만한 이런 차트는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 네. 얘는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여기에 전고점 이 근반까지는 갈 수 있어도 언제든지 이렇게 꼬라박을 수 있고, 네. 얘가 시세를 주려면 살짝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지만 얘가 시세를 줄 수 있고, 이것도 아니면 이 전고점 부근에서 음봉 없이 어떻게 돌파해야 돼? 빵빵빵 이렇게 돌파를 해야 돼요. 최소 단위예요.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돌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많은 전고점 부근에서의 어떤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차트는 전고점까지만 간다라고 보는 게 정상적인 접근 방법이다. 네, 네. 또 그럼 뭐가 있겠어요? 하나만 남았죠? 네.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한 이런 아이들도 기본적으로 네, 이 전고점까지만 갈 수 있다고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지. 이 중간 어디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오케이? 그래 놓고 얘가 시세를 주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전고점 부근에서 한번 쉬었다가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가야지 가는 거지. 이게 미리 얘가 쉬었다가 가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꼬라박는 건지는 알 수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쉬었다가 이렇게 가면 어디를 돌파할 때 매수하는 거예요? 여기 혹은 여기, 네, 요 라인 돌파할 때 이게 바로 윌리엄 오닐의 컵 위드 핸들. 내가 니네들한테 많이 가는 차트를 알려줄게. 일로 와봐. 어떤 차트가 전고점을 향해서 막 올라가다가 전고점 부근에서 한번 쉬었다가 재차 전고점을 돌파할 때 그 자리에서 사면 너는 많이 먹을 수 있을 거야. 네. 그렇죠? 네. 이걸 뭐 변형하면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케미칼 등등등의 모양이 나오는 거죠. 네. 예. 항상 앞에서 한번 쉬었다가 재차 돌파할 때 아니면 우당탕탕탕탕 가려면 역시나 네, 여기서 그냥 우당탕탕 이렇게 가려면 전고점 부근에서 어떻게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양양양양양양양양양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차트는 뭐라 그래요? 색깔 바뀌면 나오던가 아니면 이동평균선 5일선이 깨지면 나와야 된다. 더블맨 지수 얘기하는데 뭔 얘기하는 거야? 요거 일단 머릿속으로 배경 지식으로 네, 스키마로 갖고 계시고 해놓고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다. 지수를 보면 코스피예요. 주봉을 보면 주봉상 지난 2021년 벌써 이게 2년 전이에요. 이제 거의. 네, 예. 2년 동안 코스피는 단 한 번도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앞에 있는 주봉상의 언덕을 넘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코스피가 자, 여러분, 이제 코스피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상승합니다.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거예요. 이딴 말을 하는 건 다 구라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이 재차 상승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야? 그래, 앞에 있는 주봉상의 언덕을 넘고 나야지만 얘가 상승의 모멘텀이 있는지 없는지 말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말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넘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도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네, 지난 1년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코스피는 뭐 상승, 반등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이건 기본적으로 차트 매매를 하는 여러분들이랑 저는 차트 매매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죠? 차트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다른 중대형주도 주봉상 언덕을 만들면서 내려오고 있는 아이들은 언덕을 넘기 전에는 네, 지금은 살 수가 없다. 오케이? 그러면 코스피는 어디를 넘어야지 얘가 뭐 반등, 상승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긴 넘어야 돼요. 여기도 안 넘었는데 뭔 상승이고 하락이고 하락도 몰라. 모르는 거야,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여긴 넘어야 된다. 그 다음 여기 넘어야 되고, 그 다음 여기 넘어야 된다. 네? 뭐요?
지겹다고? 처음 보는 사람도 혹시 있을까봐. 네, 네. 혹시나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겨우시겠지만. 네. 그래서 코스피는 우리가 일봉으로 보면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언제였어요? 1월 말에 여기를 넘기 전에는 뭐 상승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다. 일단 여기를 넘어야 되죠.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여기를 넘기가 힘들죠. 왜? 왜긴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면 한번 눌렸다가 그 다음에 가야 돼요. 그래야지 갈 수 있는 거야. 네? 네. 각도가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똑같은데 이렇게 올라가면 이만큼 또 쫙 빠져야 돼. 뭐처럼? 솔루스 첨단 소재처럼. 그쵸? 네. 그게 다예요. 더블맨.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야? 지금은 기본적으로 오늘의 종가가 이동평균선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 네. 그렇다고 좋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지금은 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알 수 없다. 더블맨 장난치는 거야? 야, 그렇게 나도 말하겠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건 뭐 기존에 우리가 요즘에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지수를 봤는데 요즘에는 뭐 보름에 한 번씩 이렇게 지수를 보고 있는데 그 보름 동안의 내용들이 그나마 지수는 잘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지수는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얘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하락할 수 있겠다, 상승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나, 이렇게 그냥 깔짝깔짝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은 대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더블맨, 작년 겨울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2023년부터 뭐 대폭락이 올 수 있다. 뭐 2023년부터 3월 올 3월? 3월부터 큰 폭락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다 그냥 하는 소리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차트적 근거는 차트적 근거, 폭락을 예견할 수 있는 차트적 시그널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정고점 여기 2501.43포인트 여기를 돌파하기 위한 조정일 뿐. 그지? 우리가 살짝 긴장한 날이 있었어요. 언제예요? 3월 14일 날 살짝 긴장했죠. 요날은 살짝 긴장했어요. 장대음봉이라서? 아니? 왜? 그래. 일목균형표상 구름대 하단에 딱 걸쳐 있어서 일단 일목균형표를 아예 무시하면서 주식을 하거나 아니면 캔들 차트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구름 하단까지 3월 14일 날 내려와서 이게 3월 15일, 3월 16일 이런 식으로 이게 구름대 하단 밑으로 구름대를 이탈하게 되면 여기 쌍바닥까지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긴장을 했는데 다행히 구름대 하단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지금 반등을 했죠. 근데 아직까지 구름대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가 가장 좋은 모양이 되려면 어디를 넘어야 돼요? 여기 언덕을 넘어야 돼요. 1차로 2023년 3월 7일의 고점인 2475.73포인트 여기를 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벌어지냐면 여기를 넘게 되면 구름대 위로도 캔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후행 스팬도 캔들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2023년 3월 7일의 고점을 넘게 되면 일단 앞에 있는 이 2501포인트까지도 한 번에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면 지금 모양을 나쁘다고 할 수 없지. 이동평균선 5일선이 21선을 크로스하기 직전이고 그렇죠? 일단은 구름대의 저항을 받아서 구름대 밖으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구름대 하단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오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만 얘기해야 돼요. 우리 직전 영상, 그러니까 10일 전 영상이죠 벌써? 3월 13일 날 지수 체크해 놓은 거 보면 그날 저녁에도 다른 모든 뉴스고 언론이고 나스닥이 폭락을 하네 마네 했지만 우리는 나스닥의 일봉 그날 3월 13일이었나요? 3월 13일 날 나스닥의 일봉은 엄청 좋은 일봉이었어요. 그래서 당분간 상승이 예견된다. 그게 보이는 대로 말하기도 참 쉽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번에 아니라 요즘에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이는 대로만 얘기하는 것도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 혹은 나보다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은 하락을 예상하거나 별로 안 좋다 그러는데 캔들 모양을 보면 이건 전혀 안 좋은 모양이 아니야.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자꾸 안 좋다 그러지?
뭐 그런 거에 이렇게 휩쓸리면 보이는 대로 얘기를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냥 욕을 나중에 먹더라도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보이는 대로. 네, 네. 아니 나스닥은 안 좋아요. 코스닥. 그렇지. 코스피 이러신 분 있죠. 더블맨. 나스닥은 좋아 보이는데 왜 코스피는 안 좋다 그러는 거야? 왜 코스피는 오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지난 3월 13일 같은 경우는 나스닥은 굉장히 좋은 일봉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이 예상됐지만 코스피는 네, 별로 안 좋은 캔들. 또 반대로 오늘 같은 날은 코스닥은 괜찮은 모양이지만 나스닥은 어제 일봉은 엄청 안 좋은 일봉이잖아요. 어쩔 수 없어. 그냥 보이는 대로만 얘기하는 거니까. 네, 네. 아, 나 어차피 구독자도 안 느는데 그냥 임금님 귀는 당나귀 막 하고 이렇게 말아버릴까요? 네, 네. 아, 요즘에는 그게 없어요. 독도는 우리 땅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그 왜 안 해요? 왜 누구 욕하는 줄 알고. 요즘엔 독도는 우리 땅 그런 말을 안 해. 붉은 악마 애들도 안 하더라고. 다 쟤네들이 없애버렸는지.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 아니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 이런 걸 왜, 이게 왜 이상한 얘기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이번에 WBC 야구할 때 여러분, 잠깐만 뭐 딴 얘기를 하면, 네. 코스닥, 나스닥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으시겠죠? 네. 이번에 WBC 야구에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졌어요. 일본이 미국을 꺾고 우승했어요. 이 친일파예요? 아니지? 그래. 이건 그냥 있는 뉴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북한 애들은 막 올림픽에서 지네가 금메달 50개 땄다 그러고 막 거짓말 해도 주민들이 모르잖아. 거짓말을 막 해봤자. 아, 이건 있는 사실인데 뭐.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 아니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왜 기억을 못해? 네? 누구예요? 김대중이에요. 아이, 뭘 이게 없는 헛소문이야. 네? 독도는 국제법상 영토가 아니라 암석이므로 독도의 수역은 대한민국의 수역이 아니다. 이게 김대중이 일본이랑 맺은 신한일 어업 협정이에요. 네? 아니 당시 국회 대정부 질의 때 한나라당 애들이 막 욕하고 막 물건 던지고 그거 기억 안 나요? 아니 어디 뭐 외국에서 살다 왔어 전부? 그때 뭐라 그랬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뭐라 그랬냐고. 협정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가짐. 네. 네? 이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음, 음.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 아니라고 한 거는 김대중이에요. 네, 네. 뭘 아니야. 아, 이 방송에서 이렇게 말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여러분들 막 고발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예. 독도는 땅이 아니라 암석이므로. 예. 그래서 그 라인을 포기한 거예요. 그게 신한일 어업협정이라니까. 왜? 아,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방송을 하다 보면 이 캔들이 좋은 캔들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 괜히 왠지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네? 예. 여러분들도 잘 판단해서. 음? 아니, 그래서 제가 엄청 싫어하잖아요. 막 세월호 이태원 이런 거. 옛날 대구 지하철에서 사람이 막 200명, 300명 불에 타 죽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때 김대중이고 노무현이고 거기 현장에 안 갔어요. 네? 사람이 수백 명이 죽어도. 그때 민주당 지지자들 뭐라 그랬냐고. 아, 왜 기억을 못해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만 보는데 방송. 국민들에게 슬픔을 강요하지 말라. 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채널에서는 어떤 그 정상적인 캔들을 보면서 말하는 것을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실제 있어. 본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2년 전 1월달에 이건 여기서 무조건 다 나와야 된다. 이거는 끝 모양이다. 이건 절대로 못 간다. 그랬을 때 난리 났었잖아요. 응? 니깐 놈이 뭐를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종목에 대한 사랑에 빠졌는지, 네, 그렇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은 윤석열 와이프 성형 많이 했다고 막 성형한 거 보면 토할 것 같다고 이런 말 하면 안 돼? 뭐 성형 다 성형한 얼굴이잖아. 이거는 어떤 자기의 정치색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차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 다음 코스닥. 한 구독자가 한 2,000명 떨어지겠죠. 네. 어차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뭐 있는 얘기 그대로 하는 건데 뭐. 자, 우리가 코스닥은 어떤 모양이랑 비슷한 모양이에요? 응? 어떤 모양? 그렇죠. 요 모양이죠. 네. 요렇게 되면 얘도 결국에는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 방에 이렇게 가려면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계속 이렇게 써야 돼요. 그렇죠? 네. 이런 모양은 뭐예요? 에코프로 BM. 그래.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이런 식의 모양은 한 번 쉬었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가 요만큼 조정을 받을지 이만큼 조정을 받을지는 알 수 없다. 뭐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지 고민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 왜? 여기를 넘을 때 사면 되니까. 그지? 이 모양은 뭐예요? 에코프로. 그래.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에코프로랑 같은 모양이죠? 차트 모양이. 자, 요렇게 이거 절대로 여기 돌파 못한다 그랬잖아요. 예, 이런 모양으로는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건 정말 10개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야. 네, 예. 그러면 한 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돌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돌파가 안 되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그래, B자리야. B자리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코스닥은 돌파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나 내일부터 코스닥이 여기 앞에 있는 언덕을 돌파를 못한다면 얘는 네, 이렇게 한 번 더 깊게 빠지고 그 다음에 갈 거예요. 오케이? 네, 이건 정해져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랑 똑같은 모양이죠.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도 똑같이 네. 자, 요렇게 쌍바닥 요렇게 된 다음에 여기서 빵빵빵으로 여기를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한번 쉬었다가 네, 여기서도 빵빵빵으로 항상 어떻게 넘어야 돼? 빵빵빵 빵빵빵으로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쉬었다 가는 거죠. 또 쉬었다가 쭉 쉬었다가 그 다음에 빵 여기 넘을 때 매수. 그지?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차트대로 진행이 된다면 코스닥은 굉장히 깊은 조정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그냥 보이는 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무런 편견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만 얘기하는 거야. 얘는 지금 한 번 쉬었기 때문에 코스닥은 이렇게 모양이 잡힌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여기를 돌파를 못했고 한 번 눌려서 이제는 원래는 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아예 에코프로도 그때 갈 줄 알았지만 못 가고 한참 더 눌렸잖아. 그래서 코스닥이 이 자리에서 내일부터 양봉으로 쏴가면서 계속 올라가면 돌파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한참 쉬었다가 뭐처럼 에코프로랑 똑같아요. 모양이 지금 코스닥의 일봉과 에코프로의 뭐 주봉, 일봉 최근 진행 상황은 똑같다. 이렇게 올라간다. 더블맨 그러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 거네. 그러니까 내일을 써야 된다니까. 내일부터 계속 금, 월, 화 앞에 있는 언덕은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돌파를 해야 되니까 코스닥은 이번에 여기를 돌파하려면 계속 양봉으로 쭉 올라가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나스닥. 자, 나스닥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에요? 똑같은 모양이죠. 똑같은 모양이에요. 분봉으로 봐도 아이고 분봉으로 봐도 내려오는 여기서부터 볼까요? 내려오는 각도랑 올라가는 각도가 비슷하면 그래 이 자리를 양봉으로만 돌파를 못하면 지금 나스닥은 뚜껑을 따고 이거를 보고 FOMC 그것 때문에 이런 모양이 생긴다고 보면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모양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변곡점에서 살짝 외부의 요인이 들어오니까 우당탕탕 무너지는 거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봉으로 그지? 네. 자,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그래. 이거를 FOMC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는 계속 모든 걸 갖다 붙이는 거야.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이유 나스닥이 3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떨어진 이유는 3월 6일의 고점, 이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기 때문에 단기로 뚜껑을 딴 거죠. 뚜껑을 땄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그지? 얘가 지금 오늘 뚜껑을 땄어요. 어제지, 어제. 그러니까 뭐 날짜는 오늘이지만 어제 저녁에 뚜껑을 땄기 때문에 나스닥이 어제 뚜껑 딴 이 캔들, 음봉 캔들의 반 이상을 오늘 회복하는 양봉이 안 나오면 얘는 다시 하락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더블맨, 코스닥은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왜 나스닥은 떨어진다는 거야?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3월 13일이죠. 이날 저녁에 나스닥은 일단 상승이다 라고 말했던 가장 큰 근거는 이 일봉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일봉이 왜 좋은 일봉이에요? 3번 같은 모양이지. 직전 음봉의 저점보다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리면서 이 음봉의 반 이상을 한 방에 회복한 양봉이 나왔어.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아무리 이상하고 뭐 코스피 코스닥이 장대 음봉을 맞았다 하더라도 일단 이런 캔들은 무조건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캔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전 영상이 이거 한 영상이에요. 아니 남들은 뭐라도 일단 이 양봉 자체가 직전 음봉보다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려야 돼요. 네? 예.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떤 모양이 나왔어요? 지금은 이동평균선 5일선도 종가로 깼고 그리고 이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은 단기로 뚜껑을 딴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모양은 누가 뭐라 그래도 좋은 모양이라고 할 수 없다. 네? 단 이 음봉 뚜껑 딴 게 없어지려면 상쇄되려면 오늘 저녁에 이 음봉의 바디 전체를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지 않는 한 나스닥은 내일부터 하락이에요. 그쵸? 똑같은 모양이에요. 여기 3월 6일이랑. 오케이? 어쩔 수 없어요. 주봉으로 보면 훨씬 괜찮죠? 지난주 주봉이 워낙 좋으니까. 지난주 주봉이 어떤 주봉이에요? 직전 음봉의 저점보다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리면서 이 음봉 전체를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 나스닥의 주봉은 굉장히 좋은 주봉. 하지만 일봉으로 봤을 때 뚜껑을 딴 일봉이 나왔고 이동평균선 5일선도 깨졌기 때문에 단기 하락을 피할 수 없다. 이 하락을 피할 수 있는 오늘 저녁에 바로 결판이 나겠지. 차트적 근거는 캔들의 시그널은 이 음봉의 바디를 최대한 많이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면서 엔드 이 음봉의 저점보다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리는 양봉이 나와야지 좋은 양봉이 되는 거지. 그쵸? 보이는 대로만. 어쩔 수가 없어요. 보이는 대로만 얘기하는 게. 근데 이걸 또 받아들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조차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신한일 어협정 이 말 나오면은 부들부들 떠는 애들 있어. 할아버지들. 응? 협정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가짐이야. 자, 어지러워요. 자, 그다음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요거 비트코인 보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거 우리가 그때 매수 타점을 요거 볼까요? 항상 이렇게 빵 떨어지는 크게 일봉으로 이렇게 빵 떨어지는 장대 음봉. 이런 음봉은 어디를 매수 타점으로 잡아야 돼요?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 타점으로 잡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코스모 신소재를 일봉으로 매수 타점을 잡지 않고 지금 계속 연봉으로만 매수 타점을 잡고 가는 게 코스모 신소재. 연봉으로 보면 어디가 매수 타점이에요? 이 장대 음봉의 시가도 매수 타점, 그리고 여기에 고가도 매수 타점, 그리고 여기 언덕의 시가도 매수 타점, 또 고가도 매수 타점.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를 우리가 연봉을 보면서 매수 타점을 잡는 근거는 이렇게 빵 떨어지는 여기의 고점은 항상 매수 타점이에요. 거기 언덕. 시가도 매수 타점, 언덕도 매수 타점. 그래서 뭐예요? 비트코인 일봉을 보면 여기겠죠. 어디야? 요 라인. 이 빵 떨어지는 여기 언덕 라인이 매수 타점. 오케이? 그리고 주봉으로 보면 더 잘 보여요. 주봉으로 보면 매수 타점 여기가 되는 거죠. 빵 떨어지는 요 언덕에 요 언덕. 여기던 뭐 여기던. 그지? 이거 말고는 없어요.
아, 삼성전기?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거 더블맨 비트코인이랑 삼성전기랑 똑같은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그럼 여기 넘을 때도 살 수 있었던 거지. 모양 보실래요? 네,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장대 음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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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WCP 삼성전기 한번 볼까요? 삼성전기 삼성전기 주봉 그죠?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산 이유가 요 모양이죠.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가길 바랬는데 지금 안 가고 여기서 계속 그냥 횡보 중인 거지. 삼성전기는. 그지? WCP는 그냥 가버린 거고. 그래서 WCP는 당시에 네. 요 라인 돌파했을 때 사서 조정받고 바로 갔는데 삼성전기는 여기서 계속 지금 요러고 있는 거고 지금 요 자리가 비트코인인 거고 맞아요. 그러네요. 네. 샀어요? 그래서 요 모양 아니 뭐가 달라 똑같아. 요 라인 네, 요 라인에서 매수 요 라인에서 매수 그런데 지금 이거 비트코인을 전혀 매수하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비트코인은 그래 월봉으로 보면 그쵸? 그래서 지금 보자는 거죠. 더블맨 드디어 나왔어. 비트코인이 바닥에서 빵빵빵이 나왔어. 우리가 대형주일수록 계속 하락한 대형주가 이제 새로운 파동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은 바닥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네, 빵빵빵. 이렇게 빵빵빵이 나오면 음봉이 하나 붙던 두 개 붙던 세 개 붙던 상관없이 이 빵빵빵 아직 이번 달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이번 달 빵빵빵의 이 고점을 돌파하면 그게 네, 3파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바닥에서 월봉으로 빵빵빵이 나와서 이 빵빵빵 아직 이번 달 안 끝났죠. 이번 달이 끝나 이후까지도 월봉이 양봉이 되면 빵빵빵이 나오고 조정을 어떻게 받든지 간에 상관없이 뭐 조정 안 받고 바로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이번 달 고점 그렇죠. 이번 달 고점이 비트코인을 그나마 가장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자리가 되겠다. 그리고 또 역시나 이 음봉에 여기 고가 여기도 매수 타점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엔 여기 언덕 똑같아요. 네, 뭐 어차피 얘네들도 캔들로 하는 거니까 비트코인 차트나 뭐 맞는 것 같아요. 네, 삼성전기랑 WCP랑 같은 모양이고 더블맨 이제 비트코인이 월봉으로 바닥에서 빵빵빵이 나왔으니 이제 한번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 있나? 네, 이번 달 이 캔들이 월봉이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면 네,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네,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 네, 뭐 한 2,000명 빠지겠죠 뭐 구독자 몰라 씨.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영상 말미에 네, 엘리어트 파동이론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 한번 보세요.